다음 해볼 작품은 바로 이 삼한습유라는 작품입니다. 이 삼한습유라는 것은 조금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조금 앞서 조금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작품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삼한의 기이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 기이한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라는 뜻으로 삼한습유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기이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죠. 어떤 영웅 일대기도 나온다든지. 그런데 이 삼한습유가 굉장히 뭐랄까, 이 긴 한문 장편 소설이에요. 굉장히 긴 한문 장편 소설인데, 대략의 줄거리를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조금 이제 대략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어떤 이제 신라에서 이 양반집에서 태어납니다. 누가? 이 주인공인 이 향랑이. 얘가 이제 태어나는데, 얘는 누구한테? 마을 집의 이 동쪽에서 살고 있는 이 효렴. 이 효렴에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뭐해? 항상 이 부모님이 효렴은 아니야 해가지고 이 서쪽 마을에 사는, 결국에는 이 못난 남편, 이 사람이랑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은 뭐예요? 이 남편하고 바로 이 시어머니가 뭐를 해? 박대를 해요. 그래서 이 향랑은 다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쫓겨나가지고 여기 왔더니 이제 뭐예요? 부모를 잃고 결국엔 이 외숙모가 너 뭐 해라, 다시 시집가라, 이 개가를 뭐 해라, 강요당합니다. 강요당하니까 이 향랑이가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에잇 하고 자살을 합니다. 연못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천상계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천상계의 존재가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향랑이 이제 얘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효렴이 무엇을 올리냐면 제문을 갖다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향랑이가 이 천상계에서 그걸 듣고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세에 대한 인연을 얘기를 한 다음에 후세에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천상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후토 부인이라고 있어요. 이 후토 부인에게 찾아간 다음에 그 옥황상제죠? 상제께 청해가지고 자신 어떻게 해달라, 인간으로 내보내줘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인간으로 내보내볼지 무엇가 열리냐? 바로 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열리는데, 찬성 반대 많겠지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옥황상제는 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오케이, 너 다시 인간으로 환생해 해가지고 이 향랑이 환생을 하는데, 어떻게 환생을 하느냐? 효련의 그 옆집의 어떤 아이, 이게 임신 중이었거든요. 옆집의 어떤 아이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커가면서 이제 효렴하고 이제 얘가 인간으로 환생해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냥 사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뭐가 돼? 이제 이 혼사를 방해하고, 또 어떤 마군도 등장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향랑애가
이 향랑이가 다시 이제 지금 인간으로 지금 다시 환생했잖아요. 환생했는데 혼사를 준비할 때 김유신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김유신. 그래서 얘가 이제 신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 지금 이 신라 양반집 태어났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향랑이 뭐 하는 경우 혼사를 준비할 때쯤에 이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침범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위기를 겪겠죠. 그렇지만 이 김유신이가 얘네들을 이제 격퇴를 하고 마침내 이제 향랑하고 이 효렴은 서로 사랑을 이룹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또 다시 침공하고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이 향람하고 효렴은 이 가야산에서 서로 이렇게 해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선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충 아시고 이거를 빨리빨리 이거는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체크하면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태사공은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태사공은 뭐겠어? 어떤 논평하는 인물입니다. 논평하는 인물, 그러니까 곧 논평하는 서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죠. 신라 이전에 먼 옛날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기록이 실려 있거나 민간에 전승하는 문화에 있어서 뭐 바뀔 수가 있다. 공자께서 보면 남겨두고 나는 사관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남겨두고 기록하지 않은 전통을 보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도 없어졌구나 라고 하였다. 세상에서는 사만의 기이한 이야기가 많다고 하고 정기로 뒤섞여나온 것도 많다.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왔고 사람마다 각기 들은 바가 달라 어지러워 개통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이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모두 끌어오고 간략히 열기를 보존해 주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최근 향랑 이야기만 한 것이 없는데도 그에 관한 간략한 기록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나는 이거를 쓰겠다. 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태사공이 논평하는 거하고 향랑에 대해서 내가 이걸 쓰겠다라는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열력, 곧 얘가 누가 말했어요? 이 향랑을 말합니다. 자, 쭉 얘기하고 있죠? 양민의 딸이다. 뭐 양말 출신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 기이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영웅 서사적 구조를 좀 띠고 있죠? 어떤 기이한 출생해서 또 뭐예요? 이게 보면 얘가 뭐예요? 100여세에 돌아와. 참나, 이게 보면은 어떤 부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이죠? 국사가 되었다. 그리고 뭐 나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 동박, 대각, 불존, 이게 어떤 위대한 어떤 스님이 됐다라는 거죠. 위대한 스님이 돼서 됐다. 이날 저녁 법사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다가 기이한 소문, 이 기이한 소문이 뭐겠어? 기이한 소문이 뭐겠어요? 아까 말한 향랑의 출생이죠. 그쵸? 이 향랑의 출생과 관련된 이거에 관련된 어떤 소문이겠죠. 저 아이는 폐향 옥녀이다. 이게 뭐예요? 이 옥녀, 그러니까 저 아이는 선녀다, 선녀. 사람이 물어도 웃기만 할 뿐 대답해주지 않았다. 굳이 청하자 그때서야 말했다. 아이고. 쭉 내려볼게요. 내가 들은 바는 이렇다. 폐황옥령, 이 말은지 아까 말한 누구 말하는 거야? 향랑 말하는 거죠. 향안에서 상제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 상제라는 거는 옥황상제 말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청상계 여자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자색과 품성이 매우 뛰어난다. 글솜씨가 뛰어난 못 신선들이 그를 추천하였다. 매양 8월 저녁이면 요궁에 개수나무 꽃을 뭐 거기에 천연년 뭐 백유와 뭐 구슬을 만들어 차고 다녔다. 뭐 폐양온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뭐 인연이 있어서 부부가 될 것이나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엽보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세를 거치면 끝내 소망을 이루겠지만 천하의 일이 많을 것이 뭐 걱정이다. 그러니까 끝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 관아동자하고 이 폐양옥녀가 나중에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이다 이런 거죠. 지나보면 뭐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니 어찌 청기를 누설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쭉 이 원광법사의 나중에 이제 향락의 여기까지 보면 가드가였다 여기까지 보면 향락의 뭐 어떤 출생 내력과 이제 앞으로 향락이 겪게 될 이 사건을 누가 아까 이 원광법사가 예언을 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중략불거리를 쭉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까 선생님이 줄거리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용의 고기를 보고서 이제 혼절하는데 이때 장조들 모두 혼절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소장군 또한 병든이었대요. 유신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이 김유신을 말해요. 김유신 당황하여 용을 낚아나가 이징이 이랬으니 노루를 피하다 범을 만난 격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오직 당나라 군사뿐인데 이제 백제가 털어만큼도 힘을 쓰지 않았는데 당병이 모두 병들어 있으니 대사는 물 건너갔소. 백제는 원한만 깊이 싸게 되고 고립된 군사는 여기서 진태양랑 공경을 빠졌으니 이를 어찌하오. 부인께서는 용을 잡는 방법을 아셨으니 해독의 방법을 알고 계실 것이오. 소장군의 전말을 타고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소. 이런 결자이지 이제 맺은 자가 푼다 이거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좋은 계책이 없으면 퇴각할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오. 몰래 말을 가져간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아찬이 급히 당군의 진영으로 가서 말을 끌어내는데도 그들은 입을 벌리고 누워서 한 사람도 따지는 이가 없었다. 유신이 소장군에 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자 소장군도 말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잠시 뒤 동쪽을 가리켜 마치 재촉하는 듯이 손을 들어 동쪽을 가리키는데 마치 재촉하는 듯이 있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유신은 곧 이 뭐를 믿는 거예요. 이 유신은 이 향랑이가 이 용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동쪽을 가리키는데 이 동쪽은 곧 누가 있는 데겠어? 바로 이 향랑이가 있는 데겠죠? 그렇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누워서 지금 다 뭐한 상태야? 이게 지금 이 독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해롱해롱한 상태겠죠? 아찬이 집에 들어와 문 밖에 이르기 전에 크게 소리쳤다. 부인 어디 계시오?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웃으며 말했대. 얘는 지금 아직 심각하죠.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음식을 탐하는 게 심하군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하지 마시오.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어룡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어룡씨 같은 경우는 그 용을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관리했던 인물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춘추좌시전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춘추좌시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곧 이게 지금 이에 대한 서술은 어떤 이 작가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뽐내는 거야. 나열해서 어떤
이 작품 속 대상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긴 장문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계속 이제 어룡씨라고 춘추자신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나열해서 쭉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진룡은 논의할 근거가 없다. 강화의 물고기가 변한 것은 용의 맛이 부드럽고 독이 없다. 뭐 산택이라는 건 뭐겠어? 어떤 산택, 어떤 산의 연못. 개추는 어떤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의 욕은 대개 뱀이 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차고 독성이 있으니 먹는 자는 죽는다. 천지의 용은 사람이 제압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여기도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용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던 것은 이게 이제 공자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 사기에 나오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 사기 약간 충주자시전이고 이건 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막 갖다 썼다 이거예요. 했던 것은 진룡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용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변한 용은 문해에서 다시 내릴게요. 물고기가 변한 용은 물에서 떠나면 죽는 까닭에 개미밥이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독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독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뱀이 변한 용은 풍운을 일으키는 것이 진룡과 다를 바 없지만 때론 죽는 놈이 있으니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늘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죽는데 지금의 정령은 옛날의 불금 곧 뱀이란 거죠. 뱀의 성질은 아직도 남아있고 없어지지 않는데 분노해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면 아프지. 그거죠. 그래서 독은 수토로 만들어지는데 흙을 먹어 독을 채우고 물을 마셔 독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깨물고 곧 흙을 먹는 것은 없어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다. 여름에는 독이 가장 오르니 왜 그러냐? 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러므로 수토를 온전하게 얻는 것은 뱀독을 다스리는데 수토를 많이 먹은 것은 지렁이 만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렁이 먹어라. 그쵸? 그래서 어때? 습지를 파니까 이제 왜 파? 뭐 하려고? 이 지렁이 만들려고. 되게 길게 말하지.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야, 용은 이 위에 보면 다 뭐 있어? 어떤 용의 특성을 말하고 있죠. 용의 특성 쭉 얘기한 다음에 결국에는 뭐다? 지렁이가 최고야. 가자마자 지렁이 드세요 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파란 침을 몇 대 토하고 갑자기 나아져. 그래서 부인은 하늘이십니다 하고 동쪽을 향해 두 번 절하니 아까 동쪽에 누구 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건 좀 밑에 봅시다. 이거 보면 조선 후기에 실존했던 향락과 관련된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조금 더해져서 창작된 장편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치내고 품행이 정숙한 향락이 계모의 학대와 개가 중용으로 인해 자결하고 결말에 환생해서 인연을 맺고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김유신, 소종박, 효령과 같은 실존 인물들이 등장시켜 사건을 치밀하게 전개하는데 이 때문에 뛰어난 구성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여기 좀 내려볼게. 이거. 이게 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적강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존의 이 적강형은 어떻게 돼 있어? 이 천상계에서 어떻게 돼? 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나와요?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적강은 천상계 인물이 결국에는 이 관하동자하고 무엇을 인연을 맺기 위해서 지상을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렴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얘는 내려오는 게, 그래서 조금 기존의 이 적강형하고 이 소설에 나오는 적강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이제 영웅의 일대기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일대기적 요소가 뭐 기이한 출생, 탄생, 그 다음에 뭐 비범한 능력, 이제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해피엔딩, 위협 달성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도 기이한 출생 아까 얘기하죠. 약간 이 향랑이 어떻게 했어? 이 적강에서 어떤 양민의 딸로 태어난다라는 거. 얘 비범한 능력은 아까 뭐 총명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뭐 문사도 잘하고 있고, 이 맨 처음 이제 위기는 얘가 이제 개가를 강요당하자마자 이제 자결하잖아요. 맨 처음에 거기에서 그 향랑이. 그렇지만 또 이제 뭐야, 나중에 이제 환생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군의 방해를 받는다. 이 조력자의 도움은 아까 이 천군, 그 다음에 뭐 김유신 등 이게 여러 명의 또 뭐야 이런 도움을 받죠. 김유신 등 도움 받아가지고 나중에 효렴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위협 달성, 삼국 통일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영웅의 일대기적 요소가 있더라.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